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AI 메타버스 개발원에 저희 AI 메타버스 전문가 되시는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진행할까 해요. 섬 관련한 주제예요. 대표님이 통영의 섬이랑 마산의 섬이랑 섬을 개발하시는 일이랑 섬의 섬장님으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가 좀 듣도 보도 못한 그 비즈니스 모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AI 메타버스 개발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영 만지도와 마산 도섬 섬장 오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역시 강의를 하시는 대표님이라서 네. 텐션이 굉장히 높으시가지고.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우선은, 원래는 대표님 저한테 명함 딱 주셨는데, 명함에 네. 이 뒷면에 보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혁신 전문가, 지역 혁신 전문가로 되어 계시고, 글로벌 AI 메타버스 개발원의 대표님으로 되어 계시는데, 전에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게 돼서 섬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시게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러세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구나. 저 처음 들어봐서. 처음 들어보셨죠? 네, 다른 분들이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25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네.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기업회생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네. 마산 도섬 섬 경영하시는 분들이 태풍 때문에 네. 큰 피해를 보고 네. 섬이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네.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탁 경영을 요청을 해서 네.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좀 마산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죠. 뭐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여러 번 이제 독촉을 해서 네. 가서 왔더니 섬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 섬 정도 같으면 내가 살려낼 수 있다. 우리 네. 기업회생 전문가니까 네. 섬 개발이 아닌 이제 섬 경영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에 가장 또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보신 생각에 네. 섬 경영에 참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10년 동안 출퇴근을 해서 마산 도섬을 네. 지금 이제 성공한 모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네. 또 이제 통영에 이제 만지도 네. 섬 주민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네. 통영 만지도도 마찬가지 네. 우리도 이탁 경영을 좀 해달라고 해서 네. 사실 2차로 네. 통영 만지도를 우리나라 가장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1호 섬이 도섬이고, 네, 그렇습니다. 마산에 있는 2호 섬이 통영의 만지도. 만지도. 네. 예. 보통 섬 경영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고, 그렇죠. 예. 섬 개발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한데, 섬 개발과 경영의 차이점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나 장사해서 이게 펜션 하나 지어가지고 아니면 식당 하나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방송에도 그런 멘트 나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네. 저는 섬 경영을 통해서 네. 섬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네.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섬에 펜션을 짓고 아니면 식당을 이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기업회생 전문가로서 이 섬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제일 높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섬에 이제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죠.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은 섬을 만들고 가고 싶은 섬이 되면 또 먹고 싶은 섬이 돼야 되고 먹고 싶은 섬이 되면 또 살고 싶은 섬이 돼야 되고 이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해서 섬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섬 경영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용어보다는 네. 차라리 섬 경영을 통해서 섬 네. 가치를 가장 높여서 네. 돈이 벌리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섬 경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우선 가고 싶게 만드는 게 먼저.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사람이 모이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쵸.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네. 이제 장사로 보면은 네. 자꾸 이제 펜션을 짓고 식당을 이어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네. 섬의 가치를 높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에 가려면? 지속 발전하다. 그렇죠. 네. 우선 가장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 그죠. 교통 시스템을 먼저 네.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람이 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배가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정책. 그게 장사로 따져보면 네. 2명이 오면 섬에 갈 이유가 없어요. 기름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섬 경영이라든지 사업으로 본다면 네. 두 사람이 와도 이건 정말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에 네.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섬 경영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섬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네. 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문화 그럼 건이. 조경이라든지 조경. 경관도 안 닿게 해야 되고 길도 좀 닿게 해야 되고 길도 또 네. 바닷가로 내리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데크길로 만들어서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길을 걸으면서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정말 잘 왔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거기다가 예쁜 곳에 식당을 지어놓으면 네.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찾아와서 바로 또 그런 거겠죠. 사진 찍어서 SNS 에 바로 그런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카페라든지 전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네. 찾아오는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섬 경영이라는 화두를 또 단어를 만들어서 제가 섬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도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노선이 중단되는 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네. 이 섬을 어떻게 가치를 재창출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할까 해서 정말 그거 하는데 10년이나 걸렸어요. 10년. 10년이요? 서울에서 제가 4시간씩 출퇴근하면서 네. 좀 힘들잖아요. 그 4시간 동안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섬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산 도섬을 10년 내에 걸쳐서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섬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통영의 네, 통영 만지도. 만지도. 자, 만지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통영에 섬들이 참 많아요. 네. 그리고 국립공원 명품마을 14호. 네. 국립공원에는 네. 18개 명품마을이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세락해 가는 어촌 마을을 네. 국립공원에서 이제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또 기여나 기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또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4편밖에 없는 배편을 무제한 편성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럼 기름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그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바보야. 두 사람 왔는데 어떻게 배를 띄워? 기름값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있죠. 배편을 무제한으로 편성을 해서 즉 30분 이내에 배를 탈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우리 연명항에 오면 통영 만지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섬 여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배편이잖아요. 이 배편이 있나 또 없으면 어떡하지 또 나올 때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통영의 섬 만지도에 가게 되면 언제든지 만지도는 갈 수 있는 섬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4편, 5편밖에 없던 그런 운항 시스템을 오전 8시 반부터 5시까지는 무제한 편성해서 오는 대로 30분 이내 배를 타고 또 많이 오면 15분 간격으로 배를 편성해서 정말 언제든지 가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유 투어 방식. 우리가 시내버스나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 도시 육상에서는 편하잖아요. 바다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갔다 정해놓고 오는데 그 시스템을 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장사로 보면은 적자니까 안 하죠. 선장들도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 사다 보니까 정말 우리 힘들어졌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이렇게 섬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응되지 않으면 다른 데도 가셔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갔어요. 다른 선장님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다 좋아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언제든지 배를 타고 섬에 가고 놀다가 또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지도가 지금은 전국적인 인기 있는 섬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네, 만지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정말 풍부해요. 국립공원 명품마을 14호에다가 또 통영 연명항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지도에 가면은 출렁다리 연대도 연결돼 있어서 두 개의 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런 섬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섬 경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거기다가 펜션 하나 지으면 어떨까, 식당 하나 지으면 어떨까, 카페 하나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은 하위 개념이고 우선 관광객들이 쉽게 섬에 오고 또 아름다운 풍광을 누구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즐길 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1박 3식 섬으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게 바로 섬 경영이에요. 그 포텐셜이 크네요. 네네. 보통 뭐
펜션 하나, 뭐 커피숍 하나 그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아예 섬 전체를 생각하니까 포텐셜이 되게 큰데 이게 되게 또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섬 경영, 우리나라 이제 섬의 가치가 이제는 재평가 받을 때가 됐거든요. 네. 그 섬 연구원에 이제 설립이 되고 국가에서도 네. 정부 여러 부처에 그 나눠져 있는 섬 개발이 한 군데로 모아져서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가의 영토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섬이나 어촌이나 농촌이 다 소멸돼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장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같이 섬 경영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죠. 그 남해 섬 같은 경우도 네. 가평에 잘 알고 있죠. 네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성공 모델이 하나하나 나오면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은퇴라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힐링도 되고 휴양도 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고소득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네. 섬 가치를 높여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또 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그런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는 그냥 앉혀놓기만 하면 네. 자동적으로 소비로 연결돼 가거든요. 그래서 섬 가치를 재창출하고 그 다음에 섬 경영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섬이 지역의 큰 성장 동력이 돼서 네. 많은 사람이 섬으로 찾아오니까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또 활성화되는. 네. 그래서 섬이 결국은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 노후에 여행 유튜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든 이런 오십시오. 저하고 한번 네. 같이 가실까요? 네. 저는 경남의 섬 모든 섬을 다 다녀봤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섬을 보면서 네. 그 섬의 가치를 네.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네. 일을 하신 취지를 좀 여쭤보는데 네. 원래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일을 하신 취지를 좀 여쭤보는데 네. 기업회생 전문가로서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 섬 관련해서 처음에 이게 아예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막연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네. 강남역에서 기업회생 전문가로 2,000여 개 이상의 기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연구소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탁 경영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내기도 하고 네. 또는 파산도 시켜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섬이라는 부분이 네. 요청이 왔잖아요. 네, 막연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섬 개발은 아니었었고 네. 그 회사가 도섬이라는 것을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네. 20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네. 태풍 매미를 만나서 거액에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고 실제 서울에서 경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대 보증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 차마 그때 당시만 해도 지역이 멀어서 저는 섬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본 일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서 가서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이 섬의 가치는 좋은데 섬 경영에서 실패한 거예요. 와, 그러면 제가 섬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 섬은 다시 살려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딱 기간이 또 하나 문제가 되더라고요. 위탁 기간이요? 섬 살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좋았고 실행력도 좋았고 모든 게 다 좋았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을 또 가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비를 또 맞게 됐습니다. 이거 위탁 기간도 네. 투자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금이 상금값보다 그렇죠. 되게 이제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20년, 30년 동안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하다가 네. 이제 태풍 매미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돼서 네. 이게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네. 그것을 다 거액을 해서 보고를 시켰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간 만큼 회수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거가 이제 어떤 기관 입장에서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고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년 가지고는 회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와서 위탁 경영을 가서 보니까 가치와 또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투자금액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기업회생 전문가로서 제가 결단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이 경영은 위탁 경영이 여기서 종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마산시에 지금은 창원시로 됐지만 창원시에 위탁 계약을 해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섬의 가치는 시가 지자체가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타주를 하게 된 거고요. 그때 타주를 했을 때 지금 운항하고 있는 노선도
지자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떠안아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정상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결과가 지금은 이제 좋아서 2019년도에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해 맞이해서 그 섬의 스토리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복을 드리는 황금 돼지섬 도섬 이렇게 했는데 60년 만에 돼지가 금돼지가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 기회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치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어느 자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연간 18만 명이라는 획기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회생 전문가로서 이제 정식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기업회생 전문가에서 섬 개발로 접근해서 실패했던 거를 저는 섬 경영이라는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해서 가치를 재창출하면서 2019년도에 빛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섬장 오용환 하면은 섬회생 전문가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서 많이 호응도 있고 자문도 오고 의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원래는 그 위탁 경영했던 업체를 이제 하면서 지자체 소속으로 하는데 지자체 소속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채 같은 거를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그거에 대해 경영을 맡은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핵심 이제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하게 되면 뭐가 핵심인가요? 뭐 고깃집 같으면 고기가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우의 질이 가장 좋은 거, 돼지고기 하면 돼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섬의 가치는 가장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운항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운항 핵심이 섬에 들어가면 그 운항 시스템 필요한데 그게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게 스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것을 다시 제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100기를 다시 노선을 개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관광객을 많이 모으려고 만약에 노력했다면 저도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섬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홍보하고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섬이 희귀의 섬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섬이 죽은 섬이 아니고 되살아난 섬이야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란 말이 희귀한 뜻의 군대지란 뜻인데 많은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냥 도섬 했는데 제가 스토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드리는 황금 돼지 섬이라는 스토리를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섬에 오면 복을 드립니다. 복이 생깁니다.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섬을 가야 되겠죠. 도섬 가려면 어떻게 해요? 배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연간 18만 명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되게 된 거죠. 브랜딩이 딱 그거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배 타러 오세요, 배 타러 했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배를 타러 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섬에 가면 이 동백꽃이 아름답습니다. 황금돼지가 있어서 황금돼지를 가슴에 품으면 부자가 됩니다. 둘레길을 돌면 1년 360일 건강해집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만 제가 노력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는 그 노선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 노선으로 이제 바뀐 거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해를 못 해요. 브랜딩의 가치를 올리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몇 년 정도 걸렸어요? 바로 이제 10년이나 2009년도 제가 4월 달부터 이제 위탁 경영을 하게 됐는데요. 한 3년은 고생 정말 못같이 했습니다. 배가 중단되는 1년 반 동안 운항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1년 반 중단됐을 때 보통 사람들 못하면 아마 철수했을 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봉급을 줘가면서 선장이라든지 유지하면서 노선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재창출하는데 노력을 해서 2년째 되니까 다시 문이 재개장이 되면서 서서히 치고 올라왔는데요. 2019년도에 제가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까지 문이 닫혀서 그다음 2015년도까지 어렵게 이제 가게 된 거고요. 2016년부터 탄력받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이제 제가 꽃을 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저 1년에 TV요. 모든 TV에 다 나왔어요. 뉴스는 다 나오고. 왜? 죽어가는 섬을 살렸으니까요. 그래 희귀하잖아요. 2018년도 8월 8일이 우리나라 제1회 섬의 날인데 섬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저는 먼저 10년 전에 섬 살리기, 섬회생 전문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모델이 딱 나온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미래를 앞서서 미래를 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네. 내 눈앞에 1년 앞에 있는 기회를 보고 내가 달려갔더라면 아마 오늘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10년이라는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섬이라는 것을 가치를 재창출하는데 기회가 한번 올 것이라는 거. 특히 마산 도섬을 통해서 가치를 쟁취할 수 있으면 분명히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쉼없이 즐기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공의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영의 만지도 네. 설계하시고 네. 예, 진행하시고 계신 통영은 뭘로 유명하네요? 만지도는? 통영 네. 이제 도섬을 살리는 게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너도 나도 네. 섬 관광 이렇게 섬 개발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해가지고 네. 이제 어촌계 주민들이 네. 노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는데 네. 배도 만들어야지 또 네. 선장도 관리해야 되지 홍보도 해야 되지 네. 이렇게도 뭐 여러 할 게 많잖아요. 되게 그렇게 많다. 하다가 이제 여기도 적자를 보게 된 거예요.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네. 가서 보니까 섬은 정말 아름다워요. 네. 국립공원 명품 마을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섬 중에 섬이 통영 네. 만주도거든요. 또 네. 특히 에코 아일랜드 연대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 디자인만 잘하고 네. 가치만 제대로 평가받게 만들어 온다면 네. 정말 효자노로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선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네. 국립공원 명품마을 14호 만지도를 네. 우리나라 가장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목표가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외도도 있고 홍도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섬들이 어느 날 강하게 쭉 가다가 때로는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섬만큼은 작은 섬이고 또 통영에서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는 네. 숨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네. 그 목표가 딱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교통 시스템도 선박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야, 그게 대표님이 그게 가능하시네요. 포텐셜이 엄청 크시네요. 그 대표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대표님한테 저희는 창업의 성공 요인을 좀 여쭤보거든요. 네, 지금 하시면서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창업의 성공 요인, 대표님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이요? 네. 어떤 거라고 판단됐어요? 한 세 가지 정도. 그래? 네.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즐기면서. 네.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네.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전문가거든요. 네. 두 번째는 네. 지속 발전 가능한 것인지, 지속 발전 가능한 거. 시대의 흐름이나 네. 또는 어떤 계절에 따라서 네. 변동성이 있다면 네. 이것은 조금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죠. 세 번째, 네. 지역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생.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할 때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 분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는 이 세 가지만큼은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섬 하나가 살려서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마산 도섬은 마산의 자존심이었고 네. 창원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10년 동안 노력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해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이달에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즐기고. 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일인지 지속 또 가능. 지역사회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반 성략 동력이 되는 것이 저는 네. 도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네. 해양, 환경, 문화, 관광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네. 도섬에 오는 손님들이 어떻게 돼요? 오면 네.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네. 주변에 많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네. 서로 자기 집으로 유치해달라고 찾아와요. 저는 그렇게 그쪽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그런 분들한테 계속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맛집을 개발하고 네. 또 친절한 집을 개발하고 네. 그런 집에 계속 사람들 보내주니까 네. 같이 동장승반하니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바로 그거죠. 네. 저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상생하고.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박 30도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뜨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와서 섬장님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는 일 여기서 보람을 찾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을 할 때 네. 정말 나는 노하우가 있어 네. 이렇게 하는 사람 빼놓고는
이 세 가지 정도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넘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봐도 좀 동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생 2막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한 명인데 바로 지금 이때도 항상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 가지 즐기고 아셨죠? 발전하고 네, 상생이 되고 네, 바로 주변에 도움이 안 되면 네. 주변에 욕먹을 업종을 택하면 아셨죠? 그죠. 순간에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지속 발전 가능성은 없다. 이 부분 저는 꼭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꼭 네.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네. 이것만은 창업할 때 하지 마라. 네. 주의할 점 뭐 그런 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장사를 하지 말라. 아, 장사를 하고 기업 경영으로 사업가 개념을 해라. 말씀드렸죠. 저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저는 기업 회생 전문가로서 바라봅니다. 지속 가능한. 네, 식당이든 가게든 슈퍼든 요즘 커피숍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분들을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아무리 작아도 네. 기업가 정신 발휘하십시오. 아,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3,000개 기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연구소장인데요. 네. 거기서 얻은 결과 많은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 철학이 있는 그런 영업을 했던 거고 사업을 했던 거고요. 네. 비록 아주 작은 네일샵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고 장사를 해서 돈 벌겠다는 그거 하나는 절대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늘 많이 말씀을 배우는 드리고 시간이네요. 싶습니다. 대표님한테 사업 뭐 창업이란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저는 가치를 재창출하는 거. 네. 제가 지금 기업회생 전문가에서 이제 섬회생 전문가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섬회생 전문가에서도 이제 관광,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다 해놨어요. 네. 지금은 제가 4차 산업과 5차 산업을 융복합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AI 아일랜드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갑니다. 네. 우리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곱하기 해서 6차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6차 산업이 이제 한계가 오니까 치유 농업으로 또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네. 1차 산업, 2차, 3차 산업, 6차 산업으로 갔지만 거기에 빠진 게 4차 산업과 5차 산업이 빠졌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6차 산업보다 5차 산업이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차 산업은 두뇌 산업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지는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네.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지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그죠. 5차 산업입니다. 근데 5차 산업을 바로 뛰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4차 산업, 그래서 AI 전하는 메타버스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AI 쪽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고 네. 있는데 네. AI 그 브레인 아일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 섬에 가면은 정말 머리가 좋아지는 커피를 마시고 머리가 좀 빵을 먹고요. 네. 머리가 좋아지는 음악을 듣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네. 행복하잖아요. 네. 더 머물고 싶잖아요. 네. 모든 게 행복한 마음을 듬뿍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브레인 AI 아일랜드를 제가 만들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네. 네. 대표님만의 성공이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씀 나누면서 이번에 많이 배우는 시간, 좋은 인터뷰 기회 감사드리고 대표님의 성공이나 어떤 게 자,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1막도 잘 살아왔지만 네. 인생 2막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그죠 인생 인생 2막 네.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은 네. 퇴직한 이후에 생각하는데 저는 40세에 벌써 인생 2막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기업회생 전문가, 섬회생 전문가로서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이 통영 만주도와 마산 도수섬에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80세까지는 저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0세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건강해야 되겠죠. 또 즐기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발권 감사드리고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깨자랑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